누가 밥상머리에서 정치 얘기하래? 대놓고 저녁밥 시간에 펼쳐지는 시사톡. 오늘도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 도민의 시선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 만날 때마다 토크의 전류가 흐르는 두 분, 한전 듀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메가시티 관련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부울경 메가시티가 사실상 좌초가 됐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 얘기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금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권에서 나왔던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이 그 신호탄이 된 거였고요. 네. 어제 경남의 청년 정치인 두 분과도 이야기 잠시 나눴었는데 양산과 김해가 아무래도 부산에 인접해 있고 영향 많이 받는 시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양산 김해를 부산으로 넣자 편입하자 메가 부산 주장도 또 여당 의원에서 흘러나오면서 자 부산시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 9달 만에 번복된 입장도 나왔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재추진하자. 이에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메가부산 이런 메가부산 움직임은 의미가 없고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거론했었던 부울경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뭔가 시간이 약간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도 있는데 정기풍 의원께서는 이 대목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교육 또는 의료까지도 대부분이 수도권 일극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부울경 특별연합 형태로 이렇게 해서 그 지금 있는 지자체를 그대로 두면서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민선 8개 출범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박완수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부산하고 경남하고 통합을 하고 행정 통합을 한 이후에야 울산하고도 한번 해보자 이런 측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부산과 경남부터 해보자. 울산은 빠졌었기 때문에 예. 그렇죠. 특별연합이 아니라 예. 행정 통합을 해야 예. 지금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박 지사는 원래는 이제 부울경 행정통합을 바랐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메가 부산하고 부울경 메가시티하고 부울경 행정통합하고 뭔가 또 다 다른 느낌이에요. 이거 예. 그러니까 많이 헷갈려들 예. 하실 건데 예. 짧게 그냥 좀 설명을 드린다면 특별연합하고 행정통합이 완전 다른 체계는 아니고요. 특별연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유연성이 있는 거라서 자치권이 인정되는 게 특별연합이고요. 예. 자치권이 없이 하나로 완전히 한 몸뚱이로 되는 게 행정통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이 크겠죠. 어떤 형태로 갈지, 자치도가 될지, 자치 특별시가 될지 우리가 정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행정통합을 맨 먼저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알고 이제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특별연합 체제로 가자고 하셨던 거고. 그리고 이제 행정통합으로 가보자라는 네, 거죠. 단계별로 그렇죠? 예. 받아서 그 부작용을 최소한 한 다음에 가자고 한 게 이제 행정통합이었죠. 예. 네, 지금 메가 서울이나 메가 시티를 말하는 것도 특별연합 체제를 말합니다. 즉 자치권을 인정하자는 거죠. 지금 지방자치를 얘기를 하면서 자치를 다 없애고 그러면 한 덩어리로 간다.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경남도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 어쨌든 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었는데 특히나 그 한상현 의원이 기획행정위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서 의지가 없어 보인다. 행정통합을 강조를 하는데 네. 의지가 없다라는 그 근거는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행정통합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전 의원님 들어보셨나요? 광고든 아니면은 지금 저는 저희 설문조사 이후로 들은 적은 없어요. 설문조사도 사실 그 많은 설문조사 당시에 저희 많은 시도민 분들께서 행정통합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많긴 했는데 잘 모른다. 네, 그러니까 잘 인지를 모른다가 못한다. 더 예. 많았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시도민들께 알려야 되겠죠. 우리는 행정통합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홍보가 없었다. 지금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론조사, 설문조사까지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 이후에 예.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예. 않고요.
박한수 지사님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언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우리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실무협의체들은 계속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 시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라고 했으면 시도민들께 알려 지금 꼭 광고비가 안 들더라도 SNS든 뭐 요즘에는 정말 많은 매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 적이 없는데요. 저같이 근데 대부분은 이제 부산하고 네. 경남하고 이제 통합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경남하고 울산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행정통합으로 가자 이런 큰 틀에서는 제가 볼 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려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방 잠깐 얘기 드렸지만 자치도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자치특별시로 갈 건지 특례시로 갈 건지 뭔가가 모델부터 제시를 해줘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겠거니 생각을 할 거지만 뭐 어떻게 합친다는 의미만 있지 아무런 모델이나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민들이 뭐 어떻게 알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라는 것도 아무것도 제시 안 하고 우리는 합칠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다만 이제 의지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지가 안 보이는 거죠. 예. 사실 저기 대구나 그 군이나 정말 의지가 뜨거운데도 그리고 작은 기초지자체가 이렇게 흡수하다시피 들어가는 행정통합 자체도 3년 넘게 됐고 그 대구하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죽이 잘 맞는다고 해도 10년 넘게 하다가도 무산됐거든요. 예. 근데 우리 같이 광역 지자체가 이렇게 합쳐본 경험이 없는데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단계별로 뭐가 있다 이런 거조차도 도의원인 저조차도 모르는데 시도민들께서 어떻게 아실까요? 그러니까 물론 박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무산은 아니고 통합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고 네. 아무래도 그 부산이 이제 그 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해서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이에 대한 좀 영향 때문에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입장도 제가 확인을 했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특별자치연합을 안 하기로 한 것일 뿐 부울경 큰 틀에서는 메가시티로 나가야 된다라고 했던데 한상현 의원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네, 저는 그대로 읽었을 뿐인데요. 생각이 사실 좀 다르십니까? 행정통합은 어떤 특정한 사람 한두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가시티를 무리 없이 추진하려면 단계적으로 도민들과의 여러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예. 특히 이제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거쳐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정기풍 의원님이 어떻게 속마음을 다 얘기하셨는데 네. 실력이 있으려면 특별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새 중앙에서 입지를 본다면 특별도가 하나 더 있어서 돈을 더 받아오는 게 낫지 합쳐가지고 세수가 더 줄어드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는 아마 저보다 더 유능하신 우리 정기풍 의원님이 더 잘 아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분이라서 김경수 도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마찬가지 자치연합의 행정 통합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려고 했던 거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메가가 이슈인데 그러면 부산 엑스포 유치 이 여부가 좀 결정이 나면은 본격적으로 더 추진될까요? 홍보도 더 많이 되고요. 아니요? 아닙니까? 네. 정기풍 의원 말씀도 듣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세계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인접 도시까지 다 영향을 줍니다. 예. 그리고 부산만의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국가적인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합니다. 준비 과정도 있지만은 2030년에 6개월 동안 또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하고의 그 서로 간에 이제 그 통합 문제는 또 오히려 더 이런 게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지역도 충분히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사안 속에서 등장한 이슈이기 때문에 실시간 채팅도 보면은 거의 모른다가 많아요. 예, 그리고 또 흐지부지 될까 걱정이 된다. 네. 예, 이런 댓글들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예, 기다려 보도록 하죠. 저희가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야기만 계속 메가가 되고 있어가지고 예, 다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남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 이제 국정감사가 있으면은 또 의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이제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미 도의원들의 활약상 또 도의회 뭐 존재의 필요성 등등이 부각이 많이 되는데 뭐 두 분도 맹활약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고 정기풍 의원께서는 그 상임위 소속이 건설 소방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부위원장이시고 예. 가장 이번 그 행감에서 좀 화두에 올릴 만한 사안 그 시청자에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겁니까? 예, 뭐 비단 거제 문제뿐만이 아니고 거제요. 예. 예, 경남 전체의 문제로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저는 부산하고 거제를 연결시켜준 거가. 대교를 예. 통행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진짜 비싸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비싸죠. 전국에서 최고로 비싼 통행료이고요. 예. 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해서 작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휴일에 기해서 그 20% 통행료 인하를 했습니다. 예. 그건 성과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내년 2월 1일부터 평일날에도 20%를 할인을 하자. 예.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네. 감사를 통해 가지고 정책이 입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할인을 하면은 누가 조금 더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네. 그 부담을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네.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담해서 재정 부담을 안고 있는데 그렇죠. 예예. 예, 그래서 그 부담분을 할인을 하면 할수록 부담분이 자꾸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뭐 대규모 세수 부족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떤 뭐 부담이 더 가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었고요. 한상은 의원께서는 지금 이 내용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거가대교 20% 충분히 반가운 얘기죠. 만 원인데. 그럼요. 줄어들면 얼마나 되는데 좋습니까? 예. 사실 20% 2,000원보다는 사실 거의 반액 가까이는 좀 줘야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해결책이 꼭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반값까지도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있었던 걸로 제가 지금 바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들었던 걸로 같고 그리고 지금 거가대교 말고도 저희 지금 경남에 마창대교도 지금 비싸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도 이때까지 왔다 갔다 했던 비용까지만 다 추계를 해보면은 네네. 제일 많이 든 다리라고 들었었거든요. 왜 이렇게 민자가 들어가 있는 다리가 경남에만 유달리 비싼 다리가 이렇게 많은지 이 문제도 빨리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가 다 사실 책임지기엔 너무 힘들고요. 예예. 국가 빨리 의논이 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6월부터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용역이고요. 지금 통행에서 멈춰져 있는 국도 35호선이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거가대교까지 연결시켜주는 네.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국가 재정 사업으로 들어갈 그렇죠. 수가 있고 네. 그러면은 통행료 반값 인하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 얘기였는가 봅니다. 네. 그렇군요. 댓글로 보니까 요즘 안 비싼 게 없다고. 예, 물가부터 해서 안 비싼 게 없어서 좀 부탁을 드린다고. 예, 통행이 너무 비싸다고. 특히 출퇴근 또 이용하는 분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 그 경상남도에서 파악한 곳으로는 일일 17,000대 정도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합니다. 네. 저희 의원님도 오고 가고 계세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희 둘이서 내기한 적이 있거든요. 예. 함량에서 오는 그러네, 거제에서 통행량이- 오시니까. 네. 예. 더 비싼 거 있는데 저분이 이기셨어요. 예. 예. 통행료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실마리 찾도록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성현 의원은 이제 기획 행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떤 걸 화두에 올리고 계십니까? 너무 많은데 예. 저는 이제 가장 다른 굵직한 거. 가장 굵직한 것들은 너무 많아서 금방도 얘기했지만 전 예. 다른 것보다는 예. 경남도가 지금 소극적 행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짚었고요. 특히나 공무원분들의 좀 자세에 대해서 계속 짚어갔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사장님이란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네. 예. 사장님이 어느 분이실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 누굽니까? 어느 분이실 것 같아요? 사장님은 제가 이거 되게 뭐 닭살 돋는 표현이겠지만 예. 경남도민이라고 다시 표현을 야, 드렸습니다. 어쩌다 사장이네요. 네, 어쩌다 예. 사장입니다. 예, 예. 네, 저희들의 사장님은 경남도민인데 네.
계속해서 이제 박한수 지사님의 눈치를 보는 소극적 행정만 하다 보니까 안에서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같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짚어봤고요. 소극적 행정보다는 도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좀 추진하자는 거는 비단 저희 야당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네. 네. 정기표 의원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사실 그 한상현 의원님이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을 하시고 또 감사장에서 아마 공무원들이 많이 긴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 행정을 보면은 뭐 굉장히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은 지켜야 되는 법의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그걸 시스템을 이해를 해주면은 그렇구나 하고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텐데 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뭐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된다.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고위직일수록 더 그런 것 같고 당연히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분이 대부분이시죠. 예, 당연하죠. 네, 정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너무 이제 안일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왜 자세히 못 말한지는 다음에 얘기 드리겠지만 네.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강하게 했고 변화하리라 믿습니다. 예. 제가 댓글 그리고 문자를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동안에 받은 걸 좀 정리해 드리면은 거의 다 지금 그 메가 부산 때문에 좀 흥분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4313번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세비만 받지 마시고 서민들의 삶을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쓴소리 남겨주셨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메가 부산 말도 안 됩니다. 예, 4313번님 똑같이 또 남겨주셨습니다. 행정통합이 작은 도시들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김해 사람인데요. 8134번님인데 이분은 김해가 동네 북입니까? 예, 부산 편입 절대 반대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경남도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은 거 아닙니다만 두 분의 주어진 주제 관련 이야기 속에 이런 문자 그리고 실시간 댓글이 있었다는 점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후반전 두 분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남 대표 시사 프로그램 뉴스파다를 TV, 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만날 때마다 찌릿찌릿하고 있는 한전듀오와 함께하고 있는데 한상인 의원이 어제 밤을 새셨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하실 말씀이 꼭 있었다고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우리 도민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부산에 근간을 본다면 경남에서 떨어져 나간 거고 직할시를 만들 때 양산, 김해, 창원에서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 부산이 될 리는 절대 없을 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박 지사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목은. 네,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앞서 그 댓글에 대한 우려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시간이 이제 한 4분 정도 두 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3-4분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혁신이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가 혁신 2호안으로 희생을 강조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할 것을 권고를 했는데 그 대상이 영남권의 중진 또 윤핵관 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이 부산의 의원인데 산악회 행사 버스만 92대고 4,000명 넘는 회원들이 운집한 행사. 저희 동네 오셨어요. 예? 저희 동네 오셨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제가 짚어드렸었는데 이 얘기는 어제 했으니까 우리 지역의 중진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당 의원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지역구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 속속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정기풍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언론 보도로 어제는 이 권고가 없으면 혁신위가 조기 해산되는 방안도 거론될 것이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억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요? 예를 들어서 해산되는 게? 영남권 국회의원님들은 늘상 선거 때마다 사퇴 압력도 받아왔고요. 또 중진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희생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행보다. 그렇지만은 국민들의 또 정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혁신위가 출발하고 나서 언론의 조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요한 그 혁신위 위원장이 얘기했던 1호 안건 희생 또 2호 안건은 국회의원 숫자를 좀 줄이고 또 세비도 좀 줄이자
또 뭐 3호 안건은 당선권 비례대표의 청년들을 50% 이상 그 당선시키도록 하자 이런 혁신적인 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당선권 안에 청년 50%를 열려면 영남권이 비껴줘야 50% 청년 50%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 뿐더러 사실 영남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열심히 한다는 느낌은 반대편에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못 느끼겠고요. 기득권 체계를 협파해야 되는 건 양당이 두 당 다 해야 된다고 보는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세대 교체가 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삼선 연임의 제한을 좀 두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선 연임에 제한을 두는 게 맞다. 어느 정도는 예. 뭐 이게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뭐 예. 컷오프라든지 아니면 뭐 점수에 제한을 두든지 그래서 좀 바꿔가는 게 그래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람을 보고 삼선 뽑아야 돼요. 제한이라고 하는 게 정기표 의원 짧게 듣고 제가 마무리해야겠네요. 예, 삼선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동일 지역에서 삼선 제한을 하자 이런 뜻이었거든요. 이제 그럼 다른 지역으로 가시면 되죠. 수도권으로 옮겨가셔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제 되시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얼마만큼 헤아릴 수 있느냐. 예. 과연 삼선 이상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면 그 기대치만큼은 수도권으로 큰 게 아닌가 가셔서 싶습니다. 하시면 되겠네요. 네,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선인데 지방은 소멸 위기 속에서 대도시나 수도권보다도 다선 중진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했고 이건 이제 혁신위의 제안을 뭐 거부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개혁적인 사고를 하신 젊은 사람들이 와서 더 잘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늘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전듀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